당신의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혼자입니다. 주말이 되면 자꾸 생각납니다. 애들은 뭐 먹고 있을까? 손주는 잘 크고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들를게. 자녀는 네,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어딘가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언뜻 들으면 서운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깊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부모도 자녀도 서로에게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해온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만큼 기대와 애틋함이 쌓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친 정은 도리어 해가 되고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덕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하는 그 행동조차도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언제나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고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르게 느낍니다. 자녀 부부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활 방식, 그들만의 규칙, 그들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갑자기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그 균형이 흔들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는 그늘이 되어주되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아빠, 애기 그렇게 안아주면 버릇 나빠.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아직 부족하구나. 우리 방식은 틀렸구나. 부모님 앞에서는 긴장해야 하는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움직였고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것뿐입니다. 작은 조언 한마디도 젊은 부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나 책임감을 떠안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저 보탬이 되고 싶지만 자녀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실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새로운 1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이고 그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주 방문할수록 자녀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찾아뵙지 못하면 죄송하다. 집에 계시면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조심스러워지고 대화는 얇아지고 서로의 진짜 마음을 숨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즉, 방문이 잦을수록 마음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역효과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엄마, 너무 자주 오시면 사실 좀 불편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줄여달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참습니다. 속으로 사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왜 요즘 애들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하지만 자녀가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숨이 막혀서 한 발짝 물러난 것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도리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면 부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바쳐왔습니다. 20년, 30년, 어쩌면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 색깔 있는 삶을 다시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떠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텅 빈 집, 길어진 오후, 할 일 없는 주말. 그래서 자꾸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심과 기대가 모두 자녀에게만 쏠리면 부모는 스스로의 인생을 잃고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거리감을 잃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됩니다. 자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습관은 부모에게는 애정을 확인하는 행동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의 자립성과 자녀의 사생활을 동시에 흔들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면 자식의 날개를 꺾는 것이요, 자식이 부모에게만 매달리면 부모의 여생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것은 바로 거리감의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서 있으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가까이 있으면서 간섭하는 것은 애정의 탈을 쓴 집착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더 평화롭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자녀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해야 합니다. 이런 건강한 거리감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더 따뜻해지고 만남이 더 귀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 중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방문 빈도와 기대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바라보고 응원할 때 가족의 사랑은 더 오래, 더 깊이 지속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의무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부모가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더 평온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